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한우를 200만 원어치씩 사가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수상해요. 대구 서문시장 정육점 사장 박철수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78세 할아버지가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 한우 10kg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하루 200만 원, 20일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새 돈을 한 뭉치씩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결제한다는 점이었죠.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던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벌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200만 원씩 쓸 수 있죠? 상인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조직을 의심했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받던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대구 서문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박간의 정육점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30년째 이곳을 지켜온 사장 박철수는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문턱을 넘어선 건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낡은 운동화 밑창은 너덜너덜했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님. 뭘 도와드릴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쇼케이스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좋은 한우 진열대를 가리켰어요. 저기, 한우 1등급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최상급이에요. 얼마나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낡은 청가방을 열었습니다. 10kg 주세요. 순간 철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한우 1등급 10kg이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새 돈이었죠. 10kg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세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밑창 뚫린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포장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네. 아, 네. 가능합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시 동 123번지 새소망 고아원. 여기로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은 원장님이라고만 쓰면 돼요. 철수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택배비까지 현금으로 계산하고는 천천히 가게를 나섰어요.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남루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200만 원어치 한우를 사서 고아원에 보내시더라고. 고아원에? 혹시 기부하시는 분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새 돈으로만 계산하시고 손도 계속 떨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할아버지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한우 1등급 10kg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새 돈 200만 원을 꺼내 놓았고 받는 곳은
다른 주소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동 456번지 평화양로원. 3일째, 4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 같은 양의 한우, 그리고 매번 다른 주소. 받는 곳은 모두 고아원, 양로원, 노숙자 쉼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철수는 옆가게 과일가게 사장 이상훈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 우리 가게에도 그 할아버지 오세요. 매일 과일을 50만 원어치씩 사가시는데 그것도 택배로 보내요. 뭐? 철수는 시장을 돌며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떡집, 반찬가게, 정가점. 할아버지는 시장 곳곳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50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철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할아버지는 시장 뒷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던 독거노인이었으니까요. 10일째 되는 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가게를 나선 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오후 4시 할아버지는 정육점을 나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어요. 할아버지는 시장을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여러 개의 택배 발송을 마친 후 우체국 밖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어요. 철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전을 넣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철수는 할아버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해.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한참을 부스 안에 서 있다가 천천히 나와 달동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가게로 돌아온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밤이 되어서도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해.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15일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공책에 적힌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7,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 200만 원어치 한우를 사갔고 다른 가게들까지 합치면 하루 500만 원씩이었죠. 사장님, 또 오셨어요. 아르바이트생 민준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님. 철수가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우 1등급 10kg 택배로 보내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청가방에서 또다시 새 돈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폐를 세다가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돈을 주우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철수가 황급히 돈을 주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할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포장을 하는 동안 철수는 할아버지를 계속 살폈어요. 할아버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슬쩍 다가가 수첩을 보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재빨리 덮어버렸습니다. 택배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오늘의 주소는 전주시 구 사랑의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후 철수는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 이상우는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형, 나 지금 계산해 봤는데 말이야. 상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서만 15일 동안 750만 원을 쓰셨어. 매일 50만 원씩 과일 사가시는데 전부 택배로 보내셔. 받는 곳은 전국 각지야. 고아원, 양로원, 쉼터, 패턴이 있어. 한 곳에 2번은 안 보내시더라고. 철수는 떡집과 반찬 가게도 돌아다녔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다른 주소로 음식을 보내고 있었고 총액은 이미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시장 상인 5명을 모았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떡집 사장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지 줍던 분이 갑자기 1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반찬 가게 사장 정미숙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서 반찬 사신 후에 골목에서 누군가랑 통화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시던데.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누가 할아버지를 협박하는 건 아닐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보이스피싱?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 많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할아버지가 보내시는 곳이 전부 복지시설이에요. 범죄 조직이라면 왜 고아원이나 양로원으로 보내겠어요? 그럼 기부하시는 건가요? 기부치고는 방식이 이상해. 왜 이렇게 급하게 매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지? 다음 날 철수는 다시 할아버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훈도 함께였어요. 오후 4시 할아버지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낸 후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2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기에 몇 마디가 들렸어요. 수진아, 오늘은 전주에 보냈어. 내가 좋아하던 한우랑 과일이야. 미안해,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사주지 못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47곳 남았어. 너의 일기장에 적힌 거 100개. 아빠가 다 이뤄줄게. 철수와 상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일기장? 100개?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스 안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사람은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형? 설마.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자식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수진이가 누군지. 그날 밤 철수는 시장 통장 한태식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통장은 이 시장에서 40년을 일한 산증인이었어요. 아, 그분. 강병태 할아버지 말이구먼. 통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양반이지. 딸 하나 있었는데 3년 전에 세상 떠났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더군. 겨우 35살이었는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모시며 살았지.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딸분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넋이 나가셨어.
폐지 주우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는데 4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셨더라고.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그때부터 폐지도 안 죽고 매일 어디론가 나가시더라고.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1억 원이 넘는 거액,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100개의 무언가. 도대체 그 일기장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걸까? 20일째 되는 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댁까지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우체국을 들른 후 달동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낡은 반지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철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상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후 3시 30분. 박철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20일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4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과일가게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할아버지 거기 오셨어요? 아니, 우리 가게도 안 오셨는데. 이상한데? 철수는 떡집과 반찬 가게에도 전화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가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가게 좀 봐줘. 나 할아버지 댁에 다녀올게. 철수는 급하게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할아버님, 박간의 정육점 사장 박철수입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60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정육점 사장님? 강 할아버지 찾으세요? 네, 혹시 어디 가신 거 아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에 119 구급차가 왔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나 봐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아세요? 대구 중앙병원이라고 하던데요. 철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강병태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3층 302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2호 문패가 보였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핏기가 없어 보였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할아버님.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정육점 사장님? 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갔네요. 그런 걸 왜 미안해 하세요? 건강이 우선이죠.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 돼요. 시간이 없는데. 아직 47곳이나 남았는데. 철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할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급하게 음식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딸, 수진이 때문이에요. 수진 씨가 할아버님 따님이신가요? 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를 모셨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딸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어요.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아빠, 오늘 외식할까요? 라고 물으면 전 늘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딸이 공장 구내식당에서 싸구려 도시락 먹을 때도 전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죽고 나서 딸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요? 네. 거기에는 아빠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 100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번, 아빠와 함께 한우 먹기. 2번, 아빠와 함께 딸기 먹기. 3번, 아빠와 함께 떡볶이 먹기. 100번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인색해서. 할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제 소원은 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맛있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철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갔어요. 과로로 쓰러져서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도 함께 울었어요. 4개월 전에 로또에 당첨됐어요. 28억이었죠. 하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정작 그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게 수진이 일기장이에요. 보세요. 철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수진이의 소원 노트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 아빠와 함께 한우 먹기 마이너스 아빠가 평생 한 번도 안 먹어보셨대요. 2. 아빠와 함께 딸기 먹기 마이너스 아빠가 좋아하시는데 비싸서 못 사드려요. 3. 아빠와 함께 떡 먹기 마이너스 명절 때 한 번만 먹어봤으면. 100가지 소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루어 주려고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랑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전국의 고아원, 양로원에 보내고 있어요. 한 곳에 하나씩 100곳에. 그럼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할아버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폐암 말기래요. 길어야 6개월. 철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100곳 다 보내야 해요. 그래야 수진이한테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수진아, 아빠가 내 소원 다 이뤄줬어라고.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철수는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시간 후 철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장 상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긴급회의. 오늘 저녁 7시 우리 가게로 모여주세요. 저녁 7시
정육점에는 15명의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어요. 로또 28억이라고요? 딸분이 적은 소원 100가지.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요. 할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거잖아요. 김영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찬성이에요. 정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아버지를 의심했잖아요.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맞아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할아버지께서 주문하시는 음식들 우리가 원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발송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좋아요. 모두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수진 씨의 소원 함께 이루어 드릴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강병태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정육점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예전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할아버님, 어서 오세요. 철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철수 옆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요. 과일가게 이상훈, 떡집 김영희, 반찬가게 정미숙.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팔던 모든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님, 저희가 다 알게 됐어요. 수진 씨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님이 하시는 일도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할아버님을 의심했어요. 범죄에 연루되신 줄 알고.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님이 얼마나 수진 씨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김영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아버님께서 주문하시는 모든 음식 저희가 원가로 드릴게요. 그리고 택배 발송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이상훈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님 혼자서 100곳을 다 돌기엔 몸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못난 아버지일 뿐인데. 정미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저도 딸이 있어요. 만약 제가 할아버님처럼 딸에게 후회가 남는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할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수진 씨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상인들이 하나둘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시장은 변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정육점 앞에 모였어요. 한우, 과일, 떡, 반찬.
모두 정성껏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54번째 광주 양로원이에요. 철수가 일기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일기장을 보여주었고 상인들은 그 리스트에 따라 하나씩 준비했어요. 54. 아빠와 함께 곶감 먹기 마이너스 할머니 제사 때 먹던 그 맛. 곶감이네요. 우리 가게에 최고급이 있어요. 과일 가게 점원이 달려갔습니다. 택배 발송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상인들이 돌아가며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님은 쉬세요.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사랑의 집 양로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철수가 편지를 받아 할아버지께 전했습니다. 할아버님, 편지 왔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 저희 양로원에 보내주신 한우와 곶감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 80세 되신 김할머니께서는 60년 만에 처음 먹어본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었구나. 죽기 전에 한 번 더 먹어보게 되다니. 할머니의 말씀이 저희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저희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 드림.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아, 맞지? 할머니가 좋아하셨대.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거 다른 할머니가 행복하게 드셨어. 상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부산의 새싹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딸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민지 올림. 대전의 희망 쉼터에서는 감사 영상이 왔습니다. 노숙자였던 사람들이 한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저희에게 주시다니. 세상에 아직 따뜻한 분들이 계시네요. 할아버지는 매일 편지를 읽고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일기장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70번째예요. 30개 남았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예전의 무표정한 얼굴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덕분에 보람을 느껴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장사하면서 돈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눔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이제 할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냈어요. 매일 오후 3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병태 할아버지 계신가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강병태인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한사회복지재단의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이요? 네. 사실 할아버지께서 전국의 복지시설에 보내신 물품들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상인들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박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익명 후원이라 누구신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게 됐어요. 무슨 일로? 할아버지, 혹시 저희 재단과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명예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활동을 확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박지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딸과 먹지 못한 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마이너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수진이의 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의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제 이름이 아니라 수진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평생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이니까요.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의 밥상 프로젝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정육점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의 작은 나눔이 전국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수진 씨가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미 70개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100. 아빠와 함께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기. 마지막 소원을 보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곧이야. 아빠가 내 소원 다 이뤄주고 그때 가서 너랑 함께 웃을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밥상 프로젝트는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대한사회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이제는 매주 전국 5곳의 복지시설에 음식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강병태 할아버지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물건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상인들과 함께 포장을 돕고 편지를 읽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후 3시 정육점에 할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철수가 황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요? 할아버지는 품에서 수진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철수가 펼쳐보니 거의 모든 페이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95번까지 다 했어요. 이제 딱 5개 남았습니다.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곧 끝나네요. 네. 수진이 소원을 거의 다 이뤄줬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96. 아빠와 함께 아빠 고향 음식 먹기. 제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수진이는 평생 제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아빠, 고향이 어디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없어. 갈 필요 없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후로 다시는 묻지 않았어요. 아빠가 싫어하니까 참았던 거죠.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안동에 다녀오려고요. 안동 음식을 사서 그곳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싶어요. 수진이 대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아버님.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민준이가 가게 볼 수 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옛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사실 수진이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수진이가 5살 때였죠. 철수는 운전하면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혼자 수진이를 키웠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죠. 수진이한테 제대로 밥 한 끼 못 해주고 늘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수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 힘들었지? 내가 라면 끓여놨어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수진이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빠, 나 대학 가도 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어디서나 고등학교만 나와라라고 했어요. 할아버님, 수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 아빠. 나 일찍 취직해서 아빠 도와줄게라고 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0년을 똑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승진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왜요? 제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수진이가 25살 때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사실 금방 나을 병이었는데 저는 수진이한테 아빠 혼자는 못 살아. 내가 있어야 해라고 했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할아버님, 수진이는 그날부터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도 제가 싫다고 하면 헤어졌고 좋은 직장 제의가 와도 아빠 곁을 떠날 수 없었다며 거절했죠.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다 빼앗았어요. 제 편안함을 위해서 딸이 평생 희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님. 수진 씨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제가 강요한 거예요. 너 없으면 아빠 죽어. 너만 믿고 사는데. 그런 말로 딸을 묶어놨어요. 철수는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분 후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안동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보는 고향 풍경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 50년 만에 와보네요. 두 사람은 안동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음식을 고르며 설명했어요. 이 안동 찜닭. 수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야기해줬어요. 아빠 고향에는 정말 맛있는 닭 요리가 있단다라고.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언제 먹어볼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죠. 안동 헛제사밥, 안동 강고등어, 안동 식혜. 할아버지는 고향 음식을 하나씩 샀습니다. 이 음식들을 안동 고아원에 전달하고 싶어요. 수진이 대신 시장 상인들에게 사연을 설명하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더 넣어드릴게요. 수진이를 위해서. 상인들은 음식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원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 박스를 전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평생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부디 아이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원장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원장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왔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다가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수진 언니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럴까? 수진이가 정말 웃고 있을까? 댁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할아버님, 괜찮아요. 수진이 소원 다 이뤄주고 가면 후회 없어요.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97. 아빠와 함께 케이크 먹기. 98. 아빠와 함께 엄마 묘소에서 밥 먹기. 99. 아빠와 함께 외식하면서 손잡기. 100. 아빠와 함께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기. 5개. 딱 5개만 남았어요. 철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할아버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마지막 소원까지. 그날 밤 철수는 상인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할아버님,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있는 곳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 박철수는 새벽 5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저 대구 중앙병원입니다. 강병태 할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철수는 잠이 확 깼습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후 철수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려 하자 간호사가 말렸어요. 환자분, 마스크 쓰고 계셔야 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간신히 마스크를 내리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일기장, 가방에 있어요. 철수는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에서 수진이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96번에 체크했어요. 이제 4개. 할아버님,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철수를 복도로 불렀어요. 보호자시죠? 네, 그런 셈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암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길어야 2주 정도로 보입니다. 철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주요? 네.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님, 제가 연락할게요. 다들 오실 거예요. 1시간 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훈, 김영희, 정미숙 모두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김영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진이 소원 4개나 남았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죠? 약속 못 지켰다고.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우리가 이어갈게요. 할아버님이 못하시면 우리가 대신.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해요. 아버지인 제가. 할아버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모두 침묵했습니다. 김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수진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97. 아빠와 함께 케이크 먹기. 98. 아빠와 함께 엄마 묘소에서 밥 먹기. 99. 아빠와 함께 외식하면서 손잡기. 100. 아빠와 함께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기. 이걸 2주 안에 다 해드려야 해요. 정미숙이 일기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97번부터 100번까지는 할아버지가 직접 하셔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모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케이크 먹기, 묘소에서 밥 먹기, 외식하면서 손잡기, 밥 먹으면서 웃기. 이건 할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상태가.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대한사회복지재단의 박지현이었어요. 소식 듣고 왔어요. 박지현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2주 정도라고. 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박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철수는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4가지를 할아버지께서 꼭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몸 상태가. 박지현은 일기장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외출이 가능하신가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지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럼 박지현은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빛냈습니다. 병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네. 97번 케이크 먹기는 병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98번 묘소에서 밥 먹기는 조금 어렵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인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병실을 꾸미면 되잖아요. 김영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99번 외식하면서 손잡기도 병원 정원에서 할 수 있어요. 100번은 우리가 함께 밥 먹으면서 할아버지 웃게 만들어드리면 돼요. 상인들은 희망을 찾은 듯 웃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철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상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병실에서 케이크 드시는 건 괜찮을까요? 케이크요? 소량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목 넘김이 힘드실 수 있으니 부드러운 걸로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희는 시내 최고의 베이커리를 찾아갔습니다.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케이크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진이 사랑해라고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상우는 꽃집에서 하얀 국화를 샀습니다. 이게 묘소 분위기를 내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미숙은 수진이 어머니의 묘소 사진을 구하러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대구 공원묘지에 계실 거예요. 정미숙은 묘지를 찾아가 묘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묘소 앞 풍경까지 자세히 담았어요. 사흘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철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특별한 날이요? 네. 97번 하는 날이에요. 철수의 뒤로 김영희가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님, 수진 씨와 함께
케이크 드실 시간이에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딸기 케이크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수진이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수진 씨가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은 케이크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먹자. 철수가 작은 조각을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케이크를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달콤해. 수진이도 이렇게 달콤한 걸 먹고 싶었구나. 상인들도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모두 울면서 먹었어요. 할아버님, 97번 완료했어요. 철수가 일기장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철수를 불렀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상인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일 98번, 99번, 100번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벽에는 수진이 어머니 묘소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붙어 있었고 하얀 국화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묘소 분위기를 만든 거죠. 할아버님, 오늘은 98번 하는 날이에요. 수진이 어머니 묘소에서 밥 먹기.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결국 정미숙이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했을 만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함께 드세요,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먹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98번에는 체크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정원으로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그리고 철수가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 99번이에요. 외식하면서 손잡기. 철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수진 씨 대신 잡아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철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수진이 손도 이렇게 따뜻했을 텐데. 99번에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저녁 병실로 돌아와 마지막 100번을 준비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모여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님, 마지막이에요. 100번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기. 모두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할아버님, 웃으세요. 수진 씨가 보고 싶어 하는 건 할아버지의 행복한 미소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못 웃겠어요. 수진이가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때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수진 씨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맞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 수진 씨도 하늘에서 함께 웃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웃는다. 철수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체크를 했습니다. 100개 모두 완료.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 했어. 수진아, 아빠가 내 소원 다 이뤄줬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내일 아침이. 상인들은 밤새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 박철수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누르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눈빛이 맑았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할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사장님, 꿈을 꿨어요. 꿈이요? 수진이가 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빠 고마워. 내 소원 다 이뤄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빠도 행복해져도 되라고.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용서해줬어요. 이 못난 아버지를. 할아버지는 가슴에 안고 있던 일기장을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할아버님,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수진이가 남긴 유일한 것. 사장님께 맡기고 싶어요. 할아버님, 부탁이에요. 이 일기장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9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이상한데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제보다 안정됐네요? 정말요? 네. 혈압도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도 좋아졌어요. 기적 같은데. 철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할아버지께 시간을 준 건가?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좀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병실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상훈, 김영희, 정미숙, 그리고 대한사회복지재단의 박지영까지.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모두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신세질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한테도 받기만 하고 주지 못했죠. 상인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나눔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베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 사장님, 처음 저를 의심하시면서도 끝까지 도와주셨죠. 진짜 아들 같았어요. 철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훈 씨, 늘 밝게 웃으면서 힘을 주셨어요. 덕분에 힘든 순간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이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씨,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김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숙 씨,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미숙 씨 같았을 거예요. 정미숙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 할아버지는 박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 수진이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밥상.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박지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 상인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제게는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무슨 일이요? 수진이한테 가서 아빠가 다 했어. 내 소원 100개 다 이뤘어라고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와 카메라맨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강병태 할아버지 계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 뉴스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요.
수진이의 밥상 프로젝트가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박지연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인색한 아버지였어요. 딸에게 맛있는 것 한번 제대로 사주지 못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아빠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 100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 하나도 이뤄주지 못한 채 딸을 보냈어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수진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라도 먹게 해주자고. 그럼 수진이가 조금은 위로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이렇게 웃는 걸 보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저도 수진이의 밥상에 후원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도 동참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사흘 후 대구시장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병태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이제 나눔의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시장은 표창장을 꺼냈습니다. 대구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표창장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자랑스러워할까요? 물론입니다. 수진 씨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은 이제 꽃과 편지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철수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부산 고아원에 사는 12살 민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한우를 먹고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제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 저는 그냥 속죄하고 싶었을 뿐인데. 할아버님,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상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장례는 조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님, 괜찮아요. 들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의금은 받지 말고 대신 수진이의 밥상에 기부해달라고 해주세요. 그게 수진이가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묘는 수진이 엄마 옆에 써주세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 일기장은 서문시장에 전시해 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제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수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어요. 상태가 놀랍게도 더 좋아졌네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께 시간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나 봐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정말로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저 강병태 할아버지 계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친구였어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상인들은 놀라서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성이 병실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 저 윤미경이에요. 수진이 친구.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이, 수진이가 늘 얘기했어. 제일 친한 친구라고. 미경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늦었어요. 수진이 장례식 때 해외에 있어서 못 갔어요. 최근에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괜찮아. 할아버지,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미경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수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아빠께 전해달라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철수가 대신 읽어드렸어요. 아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먼저 간 거겠죠. 미안해요, 아빠. 아빠보다 먼저 가서. 할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와 함께한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요. 비록 맛있는 음식은 못 먹었지만 아빠가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상인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아빠, 제 일기장 찾으셨죠? 거기 적힌 거 꼭 함께 먹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뭘 먹든 상관없이 아빠와 함께라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행복하세요. 아빠 인생도 사세요. 제 걱정은 이제 하지 마시고.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 만나요.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사랑해. 그날 밤 강병태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강병태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촐하게 하려던 계획과 달리 빈소는 조문객으로 가득 찼어요. 서문시장 상인들은 물론 할아버지가 도왔던 전국의 복지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뉴스를 보고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박철수는 상주가 되어 문상객을 맞이했어요. 고인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행복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조문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수진이의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투명한 케이스 안에 펼쳐진 일기장에는 100개의 소원이 모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번, 아빠와 함께 한우 먹기. 100번, 아빠와 함께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기. 다 이루셨네요. 할아버지. 장례식장 입구에는 조의금 대신
수진이의 밥상에 기부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사회복지재단의 박지연이 기부함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틀 만에 벌써 3천만 원이 모였어요. 박지연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하기 전 철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수진이의 일기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의 밥상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관 위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대구공원 묘지. 수진이 어머니의 묘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묻혔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네요. 김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강병태, 딸 수진이의 100가지 소원을 이루고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분, 영면하소서. 화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철수는 혼자 묘 앞에 남았습니다. 할아버님, 수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수진이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서문시장은 나눔의 시장으로 유명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진이의 밥상 나눔 행사가 열렸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박간의 정육점 입구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수진이의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와 상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과 먹지 못한 100가지 소원. 아버지가 이룬 나눔의 기적.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착한 일 할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 3시. 철수는 여전히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던 시간이었죠. 사장님, 오늘 배송분 준비 다 됐어요. 민준이가 스티로폼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좋아. 이번 주는 제주도 쉼터와 강릉 양로원이지? 네. 할아버지 명단에 있던 곳들이에요. 철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명단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보내고 싶어 했던 200곳의 복지시설 목록이었습니다. 이제 150곳 보냈네. 50곳 남았어.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었어요. 여기가 수진이의 밥상 전시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부는 전시관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봐라. 이 할아버지는 딸한테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셨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 할아버지가 착하네요. 그래. 그런데 있잖아. 아빠도 이 이야기 보고 많이 반성했어. 아빠가 서연이한테 늘 바빠서 같이 못 놀아줬잖아. 아버지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주말마다 서연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같이 놀아주고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님, 보고 계세요?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철수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의 밥상 프로젝트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요. 다음 주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있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요. 이 프로젝트를 책으로 만들자는 출판사 제의도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와 수진 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님, 들으세요? 수진이 씨도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일주일 후 청와대. 철수는 서문시장 상인 대표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밥상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회를 용서로, 슬픔을 희망으로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치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철수를 둘러쌌어요. 강병태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눔이라는 것을요. 수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수진 씨,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결국 훌륭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진이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앉았어요. 할아버님, 수진 씨 다녀왔어요. 청와대에서 표창장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님, 약속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할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변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고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철수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할아버님, 수진 씨 함께 한잔하시죠. 잔을 땅에 부으며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요, 저도 요즘 달라졌어요. 제 딸한테 더 잘해주고 있어요. 바빠도 시간 내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할아버님 덕분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철수가 일어서려는데 묘비 옆 나무에서 두 마리의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나란히 함께.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님, 수진 씨, 이제 함께 행복하시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년 후 서문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진이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동상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나눔으로 바꾼 아버지. 강병태 1947-2024. 그리고 그의 딸 강수진 1974-2021.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짐했어요. 나도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부모님께 오늘 전화드려야겠다.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야겠어. 박간의 정육점은 이제 서문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철수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3시, 철수는 가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할아버님,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그때 한 노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여기가 강병태 할아버지 이야기 있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전시관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요. 저도 딸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어요. 늘 바빠서 귀찮아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늦지 않았어요. 네, 강병태 할아버지처럼 딸을 위해 뭔가 하실 수 있어요. 딸분이 좋아하셨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면 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네. 사랑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수진이의 밥상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후회를 나눔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이상훈, 김영희, 정미숙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님, 수진 씨,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철수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100가지 소원 마이너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벌써 10만 부가 팔렸대요. 그리고 수진이의 밥상이 이제 전국 300곳으로 확대됐어요. 김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님이 원하셨던 것보다 3배나 많아요. 매달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작년에 수진이의 밥상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 결혼한 커플이 3쌍이나 생겼대요. 나눔을 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이 생겨나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4사람은 묘 앞에 앉아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할아버님, 수진 씨, 우리가 끝까지 지킬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나눔을.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수진이가 고맙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2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이제 함께 영원히. 할아버님, 수진 씨, 사랑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서문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밥상 전시관만은 밤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다고. 후회는 나눔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온다고. 강병태 할아버지와 딸 수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으니까요.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와 수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